전 세계적으로 패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3일 공개 직후 킹덤2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인기를 끌며 전편을 뛰어넘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여 개국에 공개된 킹덤2는 국내를 비롯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오늘의 톱10 콘텐츠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킹덤2는 세계적인 영화 드라마 정보 사이트 IMDb에서 평균 평점 8.9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게 평가받았는데 이는 영화 기생충의 평점인 8.6점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공개된 킹덤 시즌1을 두고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기한 작품이라 칭찬하며 2019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톱10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킹덤1은 서양의 문화적 코드 좀비를 조선시대 창궐하는 역병으로 바꿔 해석하며 동서양의 매끄러운 조화로 인기를 끌었다면 킹덤2는 역병이 발병한 원인을 짚고 이를 해결하려는 인물들의 고군분투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냈습니다. 킹덤1은 연기력 논란과 지루한 전개로 인해 호불호가 갈렸지만 킹덤2에서는 화려한 영상미와 스피디한 액션씬 그리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돋보이면서 전편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2011년에 기획된 이 작품이 2020년에 벌어진 현재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병을 일으킨 생사초가 중국을 뜻하는 북쪽 땅에서 왔다는 설정과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한 의녀의 분투는 현실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역병이 가장 많이 퍼진 곳이 경상도이고 역병을 퍼뜨린 권력에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면모는 지금 최전선에서 힘쓰는 보이지 않는 영웅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최근 한국의 발빠른 위기 대처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킹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1600년대 왕국 시절부터 역병과 싸워왔다며 대단한 민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하나같이 이 드라마의 놀라운 시의성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지난 12일 최근의 상황이 걱정된다면 넷플릭스 킹덤을 봐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킹덤2를 보면 최근에 퍼지는 병은 그저 지독한 바이러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며 킹덤2는 최고의 좀비쇼이지만 피어 더 워킹 데드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자의 게임과 같은 정치적 음모와 환상적인 캐릭터 묘사가 등장한다고 호평했습니다. 한 외국 평론가는 킹덤 시즌2는 완벽하다며 한국의 좀비 프로덕션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극찬했습니다. 킹덤2는 한알령도 뚫고 중국에서도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킹덤 시즌2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드라마 순위 8위에 오르며 정식 수입되지도 않았는데 입소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특히 시즌2에 특별 출연한 전지현에 열광하며 전지현의 여전사 포스가 멋있다며 왜 이제서야 나오냐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킹덤에서 해외 팬들의 눈길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것은 갓이었습니다. 사극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과거에 썼던 모자에 불과했지만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갓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팬들은 극중 과거 사람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모자들이 모양을 넘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SNS에서 네티즌들은 킹덤 정말 완전 좋다. 그중 최고는 역시 모자. 제발 저 모자들에 대해 설명해줘. 킹덤 정말 꼭 봐야함. 킹덤은 좀비와 진짜 멋진 모자에 관한 영화임. 이라는 글들을 쓰며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킹덤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4가지는 옛날 한국 시대 배경, 미스테리한 좀비 역병, 왕실의 정치적 교활함, 그리고 마지막은 놀라운 모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갓에 대한 열풍은 갓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최근 미국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와 아마존에서는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갓을 판매할 정도였습니다. 킹덤은 전세계의 방탄소년단, 기생충에 이어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갓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한복, 활과 검을 활용한 화려한 액션을 통해 한국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은 위기에 처하며 각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통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많은 세계 시청자들이 킹덤2에서 역병과 싸우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싸워 이겨내 희망의 모델이 되어준 것처럼 안방극장에서도 세계인들에게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가까운 미래 지구의 극지방 얼음이 녹아 지구는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영화 워터월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문명이 쇠퇴하고 망해버린 지구에서 생존한 인간들의 사투를 잘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씨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 고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폭염과 한파 그리고 메뚜기떼가 출몰해 식량 위기마저 올 수도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없앨 수도 없고 급작스럽게 전환시키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 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LEDS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가늠하는 보고서로서 파리 협정상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리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작성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제출 이후의 갱신 이행 점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좀 더 유연하고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이렇게 글로벌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사들도 친환경 기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및 참여 기회 확대, 환경 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 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길 기원하겠습니다.